네, 여러분, 이 우드 그리고 슬라이스 두 단어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공포감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예전에 잘못 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우드를 사실 7번 아이언과 비교를 하자면 연습장에서 자주 치는 클럽은 아닙니다. 그리고 라운드에 나갔을 때도 손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이 헤드 모양 그리고 길이 자체도 어색한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다가 슬라이스까지 자주 발생을 한다면 이 우드를 딱 들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정말 공포의 우드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드 그리고 슬라이스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드를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크게 포인트를 3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스윙이에요. 백스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조합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우드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보통 백스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회전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드가 어려운 분들은 회전이 없어요. 네. 그래서 팔로만 들고 이렇게 찍어 쳐버립니다. 이렇게 팔로만 들면 스윙이 가파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다운스윙을 했을 때 클럽을 닫아줄 타이밍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서 열려 맞는 경우, 그리고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비 오는 날 우드 쳐본 경험 있으실까요? 시청자분들 떠올려 보시면 우드가 어려운 분들은 비 오는 날 우드를 치면 헤드가 땅으로 쾅 박혀 맞게 되면서 마치 쇼다이언 치는 것처럼 디봇이 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우드를 가지고 백스윙을 할 때는 좀 회전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몸통과 함께 샷. 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윙을 비교를 해보면 팔로 드는 백스윙과 몸 회전을 같이 하는 백스윙을 비교를 해볼게요. 멀리 뛰기 아시죠? 멀리 뛰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뒤에서 멀리 가서 뛰어온 다음에 점프를 하는 것과 한 2발 뒤로 가서 여기서 점프를 하는 거, 어떤 게 더 잘 뛸까요? 멀리 뒤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멀리 뒤에서 뛰어와야 저희가 뛸 때 여유도 생기고 힘을 모았다가 팍 쓸 수 있어요. 골프 스윙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뛰어와야 잘 뛰는 것처럼 백스윙도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가서 스윙을 해야 다운스윙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백스윙을 팔로만 들고 이렇게 짧게 백스윙을 하게 된다면 힘을 쓰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뜰 것 같으니까 뒤로 남으면서 퍼올리는 스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드를 잘 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여유 있는 큰 백스윙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아주 좋은 드릴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우드를 들고 하다가는 뭐 천장을 맞출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짧은 웨지나 연습용 클럽으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손은 엄지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치 앞에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오른손으로는 힘이 없는 분들일수록 클럽을 짧게 잡습니다. 저는 힘이 없으니까 짧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저희 백스윙은 커집니다. 이 연습을 할 때는 2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확실하게 오른쪽을 봐주셔야 돼요. 엄지가 애매하게 대각선을 향하거나 혹은 정면을 본 상태로 팔만 들면 안 됩니다. 엄지가 오른쪽을 보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사람의 가동 범위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른발을 오픈, 열심히 따라해주고 계신데요. 좀 이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오른발을 약간 오픈해 주시거나 혹은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무릎을 굽히지 마시고 살짝 피는 방법도 있고요. 또 머리를 아까 문태환 프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단계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살짝 움직여도 좋으니까 이렇게 엄지가 오른쪽을 볼 수 있게 회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헤드의 무게를 느껴야 돼요. 이 헤드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손목과 팔꿈치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꺾여야 돼요. 보통 헤드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손목과 팔꿈치가 뻣뻣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백스윙 하는 사람이 있겠어 싶으시겠지만 제가 레슨을 해본 결과 이렇게 좀 뻣뻣하게 올려서 쾅 찍어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꺾는 동작 부드럽게 하기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번쩍 들어서 찍어치는, 그래서 팔로우스루 피니시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연습을 통해서 손목과 팔꿈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좀 익숙해졌다면 왼손을 떼서 클럽을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이런 백스윙이 충분히 만들어준 거구나. 회전을 더해서 여유 있는 백스윙을 한 거구나 느껴보시고 그런 느낌으로도 가볍게 스윙을 해봅니다. 백스윙을 연습을 한번 하시고요. 샷. 샷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드릴을 통해서 충분한 백스윙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1번이었어요. 우드를 잘 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여유 있는 큰 백스윙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왼손은 엄지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치 앞에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오른손으로는 힘이 없는 분들일수록 클럽을 짧게 잡습니다.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봐주셔야 돼요. 이 헤드의 무게.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손목과 팔꿈치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렇게 꺾여야 돼요. 좀 익숙해졌다면 왼손을 떼서 클럽을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임팩트에 있는데요. 제가 두 개의 스윙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윙입니다. 네. 첫 번째 스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윙입니다. 첫 번째 스윙은 그냥 네. 정상적인 스윙인 것 같고요. 두 네. 번째 스윙은 조금 어려워요. 아, 잠깐 너무 티가 나진 않아가지고.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별로 티가 안 나죠? 뭔가 네. 하체가 좀 네. 잡힌다? 그냥 그런 뭐 느낌. 단어로 표현하면 첫 번째 스윙은 좀 길고 두 번째 길고? 스윙은 좀 짧다. 뭐 조금 이런 짧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말 디테일할 정도로 그 큰 차이는 눈에 안 띄셨을 거예요. 네. 이 둘의 스윙은 제가 뭘 다르게 했냐면 임팩트 때 첫 번째 스윙은 최대한 똑바로 맞추려고 했고요. 두 번째 스윙은 살짝 이렇게 열려고 그랬어요. 임팩트 때 헤드 면의 차이예요. 전체적인 뭐 스윙을 다르게 하려고 한 건 없습니다. 이 슬라이스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약간의 차이잖아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임팩트 때 이렇게 바로 맞으면 공이 바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열려 맞으면 우측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위에서 보시면은 이 헤드의 정도가 정말 약간의 차이지만 공은 완전히 다르게 가죠. 그래서 이 임팩트 때 헤드 페이스를 잘 컨트롤 해주시는 것이 이 우드, 슬라이스 방지하는 중요한 키인데요. 보통은 열려 맞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많이 택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궤도를 바꾸는 겁니다. 공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 내가 밀어치나? 열려 맞는다고 또 알고 계시지만 보통 밀어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엎어치면서 덮어서 스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궤도를 바꾸게 되면 단점은 공의 탄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이 우드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로프트 때문이에요. 로프트가 너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떠서 어려운 건데 궤도로 덮어서 아우트, 인으로 너무 내려 찍게 되면은 열리는 거는 한동안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탄도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이 우드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궤도로 수정을 하지 마시고 내 손을 잘 이용을 해서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팩트를 미리 만들어보고 공을 치는 건데요. 어드레스를 하시고
임팩트 자세를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 이동도 되고 뭐 회전도 되고 사람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몸을 좀 쓰겠죠. 그리고 손이 약간 앞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헤드를 봤을 때 이렇게 똑바로 맞게 된다면 공은 똑바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제가 이번에는 헤드를 보고 손을 약간 돌려서 클럽 헤드가 닫히게 해볼게요.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닫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헤드가 닫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왼손을 좀 돌리면 헤드가 닫히겠죠. 그래서 이 닫아 맞는 임팩트를 한번 연습을 하시고 천천히 쳐보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왼손을 돌려주면서 클럽 페이스를 닫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이 연습을 처음 하실 때 너무 빠른 속도로 공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스피드의 한 30%, 40% 천천히 하면서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클럽 페이스를 닫는 느낌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해봤을 때 여기까지만 알려드려도 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나는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어릴 때 편가르기 할 때 그 엎어라 뒤집어라 했던 거 뭔지 아시죠? 엎어라 뒤집어라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네. 손등을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로 손바닥이 하늘을 오게 뒤집어라 해보는 거예요. 엎어라 손이요. 뒤집어라 네. 할 때 보시면은 그 팔이 돌아가는 방향 있죠? 그 네. 방향으로 팔과 손목을 돌리면 로테이션 동작,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이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뒤집어라 몇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후 옆에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 방향이에요. 뒤집어라 할 때 이 방향. 왼손만 잡아볼게요.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면 헤드가 완전히 닫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궤도를 바꾸지 않아도 여기서 뒤집어라 하면 헤드가 닫혀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몇 번 해보시고 뒤집는 느낌 천천히 이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를 완전히 닫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가는 분들은 절대 공이 헤드가 열리면서 우측으로 가지 않게 확실하게 클럽 페이스를 닫는 느낌을 느껴주시고 거기서 약간의 정도를 조절해 가면서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빠르게 하면 좀 임팩트다 보니까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뒤집어라 방향으로 손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도를 조절을 하다 보면은 공이 열려 맞을 때의 느낌과 닫아 맞을 때의 느낌을 확실히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팔을 잘 써서 이 왼손을 잘 써서 클럽 페이스를 닫는 느낌을 느끼는 거. 이게 우드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이 임팩트 때 헤드 페이스를 잘 컨트롤 해주시는 것이 슬라이스 방지하는 중요한 키인데요. 이 궤도로 수정을 하지 마시고 손을 잘 이용을 해서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닫아 맞는 임팩트를 한번 연습을 하시고 천천히 쳐보는 거예요. 하늘을 오게 뒤집어라 해보는 거예요. 엎어라 손이요. 뒤집어라. 네. 보시면은 그 팔이 돌아가는 방향 있죠? 뒤집으면 헤드가 완전히 닫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즉각적이고 쉬운 방법. 그래서 초보 골퍼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방법인데요.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드 어드레스를 하실 때는 공은 확실히 왼쪽. 그리고 그립은 약간의 스트롱 그립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왼쪽에 두고 스트롱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하면 공이 열려 맞을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공이치에 따라서 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헤드 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공이치인데요. 제가 똑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하되 공을 오른쪽에 놓고 한번 쳐볼게요. 네, 확실히 오른쪽으로 열리네요. 네, 헤드가 완전히 열려 맞죠? 이렇게 열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공을 두 개를 두고 공이치에 따른 헤드면의 변화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왼쪽에 있는 공이 제가 평소에 놓던 공이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평소보다 공을 우측에 두고 스윙을 했을 때의 공이치라고 보시고요. 왼쪽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 올라갔다가 천천히 다운스윙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헤드가 열려있는 시점에 공이 맞게 되면서 공이 우측으로 갈 확률이 커지고요. 이후에 왼쪽에 공을 두기만 해도 헤드가 좀 더 닫아맞는 시점에 공이 맞게 되면서 우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은 우측보다는 좌측에 둬야 열려 맞는 샷을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가요. 공을 우측에 두고 스윙을 하는 이유는 우측에 두면 아무래도 공을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고 스윙을 하게 되는데 단점이 열려 맞을 수 있고 점점 낮게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유틸리티보다 오버나이언보다 공을 왼쪽에 두고 스윙을 하셔야 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위치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뉴트럴 그립 혹은 위크 그립보다는 스트롱 그립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스트롱 그립이 안 잡히고 뉴트럴 그립이 잡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흔히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손바닥으로 잡아서 그래요. 이렇게 그립을 잡을 때 바닥에 그립이 닿게 잡아서 뉴트럴 그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아야 더 힘있게 이 클럽을 컨트롤할 수 있고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손바닥으로 잡으면 둔해져요. 느려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왼손을 쓰더라도 손가락으로 잡아야 컨트롤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엄지를 너무 길게 잡으세요. 이렇게 길게 잡으면 퍼터라면은 퍼터까지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샷은 길게 잡으면 좀 민첩성도 떨어지고 클럽을 잘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길게 잡는 것보다는 이 손을 약간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 가락으로 잡고 엄지를 길게 잡는 것보다 약간 당겨주세요. 살짝 당겨주시고 오른손도 길게 잡지 마시고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스트롱 그립에 가깝게 그립을 잡아주시는 것이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닫아주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 공도 잘 뜨고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우드, 슬라이스 없이 잘 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우드가 어려운 이유, 로프트 이 각도가 세워져 있어서 그것도 있지만 사실 많이 안 쳐봐서 그래요. 연습장에 이 우드 좀 애정을 드리고 자주자주 쳐주시고 필드에서도 한 번쯤은 스코어를 그냥 포기하시고 많은 우드샷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우드 쉬워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도 잊지 마시고 연습해보시면 내년 봄에 라운드 나가셨을 때 좋은 우드샷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이 슬라이스 나는 분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 몸과 팔의 타이밍이 안 맞아서 또 슬라이스 나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 타이밍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만일 훅은 정말 안 나고 진짜 그냥 슬라이스만 난다 하면은 오른발을 좀 늦게 떼면은 헤드가 빨리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오른발이 아무래도 빨리 떼지면 내가 가진 이 가동 범위보다 회전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헤드가 더 늦게 쫓아오게 돼요. 근데 오른발을 잡기만 해도 돌릴 수 있는 이 가동이 짧아지면서 많이 안 돌아갑니다. 오른발을 끝까지 잡아두고 이렇게 팔로만 스윙을 해본다면 이 로테이션을 좀 미리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이 타이밍으로 고생을 하신다면 오른발 잡아두고 헤드를 더 빨리 보내는 느낌으로 스윙해보시면 공이 더 곧게 일자로 가실 거예요. 공은 확실히 왼쪽, 그리고 그립은 약간의 스트롱 그립을 추천드릴게요.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헤드가 열려있는 시점에 공이 맞게 되면서 점점 낮게 갈 수 있다. 저희가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아야 더 힘있게 이 클럽을 컨트롤할 수 있고 엄지를 당겨주세요. 오른손도 살짝 당겨주세요. 오른발을 끝까지 잡아두고 이렇게 팔로만 스윙을 해본다면 이 로테이션을 좀 미리 해줄 수 있게 됩니다.